안녕하세요. 부부 변호사 김병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빌려준 돈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돈 빌려주기 전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친구, 회사 동료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을 빌릴 때는 정말 어렵다고 사정하면서 꼭 갚겠다고 해서 본인도 대출을 받아서 빌려줬는데 약속된 날짜에 돈을 갚지 않고 계속 핑계를 대면서 미루고 나중에는 연락이 두절되기도 합니다. 정작 당사자는 대출을 갚느라 힘들고 관계도 끊기고 사람도 못 믿게 되는 상처만 남게 됩니다. 안 받을 돈만 빌려주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정도 금액이고 1,000만 원, 1억 이상을 빌려주면서 안 받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계약서나 차용증 없이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소송을 하려고 해도 증거가 없어서 소송도 못하고 채무자는 연락 두절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 녹음으로 대여 사실을 증거로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이체로 돈을 지급하였어도 채무자 측에서 투자를 받았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다, 물품 대금으로 받았다는 등 거짓 주장을 하면서 소송에 대응하는 사례도 있어서 꼭 증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가족 간의 금전거래 시에는 1억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증여로 될 수 있어서 차용증이나 금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은 맞더라도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는 대여 사실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차용증, 금전대차 계약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는다면 대여 사실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금전대차 계약서 등 입증 서류가 없더라도 금융거래 내역이나 이자 지급 내역, 채무자와 통화 녹음,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제출해서 입증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차용증이나 금전대차 계약서 작성 시에는 대여 금액, 대여일, 이자율, 변제기일, 변제 확약 등을 기재하시고 인감도장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하거나 채무자가 자필로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게 하고 서명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지급은 계좌로 이체해서 향후에 계좌 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부간에 잘 아는 사이여서 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부인이 신용불량이어서 남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때 남편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없다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인의 신용이 좋지 않다면 차용증에 채무자를 부부 모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갚을 시점이 돼서 채무자 명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빼돌려 놓을 수도 있고 법상으로는 사행위 취소 소송이 가능한 사건도 있지만 부부 모두 채무자로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돈을 빌려줬는데 갚겠다는 약속 날짜를 계속 미룰 때 해야 할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채무자의 경제 능력을 꼭 확인하시고 채무자가 지급 날짜를 계속 미룰 때는 우선 채무자의 현재 재산 상황부터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채무자의 집 주소, 직장, 부동산 소유 여부, 전세 명의, 주거래 은행, 개인 사업장 등을 파악하시고 신속하게 가압류, 지급명령 신청, 대여금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는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기 때문에 먼저 가압류,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면 법적 조치를 먼저 한 채권자에게 돈을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 자력이 전혀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시기를 놓치시게 되면 그제서야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 판결 받고 확정이 되셔도 신용불량인 채무자로부터 집행해서 받을 돈이 전혀 없게 됩니다. 너무 늦은 후에는 법적 조치를 할 실익이 없게 됩니다. 채무자가 계속 핑계를 대면서 미룰 때는 카카오톡, 통화 녹음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까지 확실하게 갚겠다는 확약을 받고 사전에 가압류할 재산이 있는지, 변제 자료, 용도를 속이고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돈을 갚지 않을 때는 원칙적으로 민사사건이지만 채무자가 변제 자료, 대여금 용도를 속인 경우에는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자금, 전세자금으로 사용한다고 돈을 빌려서 유흥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채권자의 채무를 돌려막게 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면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아서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넷째, 빌려준 돈 확실하게 받아내는 법적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 전에는 우선 전세금, 부동산, 예금, 급여 가압류를 진행하고 판결이 선고되면 신속하게 예금, 급여, 전세금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유체동산 압류, 부동산 경매 등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직장을 다닌다면 이제 급여 가압류, 개인 사업장은 유체동산 가압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 가압류가 효과적입니다. 은행 예금에 대한 가압류는 특정 은행에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은행 예금은 보통 이제 승소 판결 확정 후에 판결금을 나눠서 여러 은행에 무작위로 예금에 대해서 압류 추심 명령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연락이 두절된 채무자는 재산을 대부분 빼돌려 놓기 때문에 예금 압류 추심 명령으로는 돈을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이제 계속 지급하기로 약속한 날짜를 미루고 연락도 잘 안 되고 채무자에게 끌려다닌다고 생각될 때는 신속하게 가압류, 대여금 소송, 형사고소를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지급일을 미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면서 가압류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빌려준 돈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문의사항은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